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김진호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오늘도 김진호는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거리는 조용하죠. 이제 막 30을 넘긴 김진호에게 이 시간은 익숙합니다. 벌써 10년째 같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또 일찍 왔네, 진호 씨.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항상 김진호가 가게를 정리한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늘 그렇듯 김진호는 빙그레 웃으며 안녕하세요, 사장님이라고 인사합니다. 김진호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나름의 리듬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상품을 채우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 그리고 밤이면 다시 문을 닫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김진호는 이런 일상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큰 꿈은 없었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김진호의 삶이었습니다. 진호 씨 덕분에 편의점이 잘 굴러가는 거야. 사장님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김진호는 성실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손님들도 김진호를 알아봅니다. 특히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사가는 회사원들과는 얼굴을 익힌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죠? 김진호는 단골 손님의 주문을 미리 알아챕니다. 역시 진호 씨는 기억력이 좋네요. 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런 작은 교류가 김진호의 하루를 채웁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김진호에게는 의미 있는 순간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기억된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진호의 집은 편의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고 그 위에는 작은 빨간 동그라미가 찍혀 있습니다. 바로 10년 근속 기념일이죠. 사장님께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진호는 그날을 조용히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김진호는 밤 근무를 맡았습니다. 밤 시간은 한가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끔 술에 취한 손님들이 들어오거나 야식을 찾는 대학생들이 오는 정도였죠. 김진호는 이런 시간을 이용해 진열대를 정리하거나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일이 단조롭다고 하지만 사실 할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폐기 예정인 상품들을 확인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샌드위치, 김밥, 도시락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이 음식들은 모두 폐기해야 했습니다. 김진호는 늘 이 순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아직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버리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김진호는 10년 동안 한 번도 규칙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성실함이 그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뭔가 달랐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노숙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운 겨울밤 그 사람은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분명 배고픈 모습이었습니다. 김진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버릴 음식인데.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김진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김진호는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샌드위치 한 개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김진호의 숨이 하얗게 공기 중에 번졌습니다. 노숙자 남성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그리고 피곤해 보이는 눈. 그 눈에는 삶의 무게가 가득했습니다. 저기요. 김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숙자 남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오늘까지 유통기한이라 어차피 버릴 거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노숙자 남성은 잠시 김진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샌드위치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숙자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순한 샌드위치 하나였지만 그 순간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김진호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에 이렇게 큰 감사를 받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버릴 거였으니까요. 김진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김진호는 노숙자 남성이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왠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분은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김진호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저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김진호는 폐기할 상품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버려지는 음식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회사 정책상 폐기 예정 식품은 절대 외부에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김진호는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식품 안전 문제도 있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명백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예외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김진호는 가게 문을 잠그고 마지막으로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왠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작은 선행이었지만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버릴 음식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김진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평소와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편의점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 김진호는 그 단조로운 일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가끔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의 작은 선행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내일은 평소와 같은 하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김진호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다음 날 아침 김진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던 전화에 김진호는 잠에서 깼습니다. 발신자는 편의점 본사였습니다. 김진호는 의아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혹시 10년 근속 축하 전화일까? 김진호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진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진호 씨죠? 본사 관리팀입니다.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축하 전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어젯밤 근무 중 있었던 일에 대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관리팀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폐기 예정 식품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셨더군요.
규정 위반입니다. 김진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노숙자에게 준 샌드위치 한 개, 그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버릴 음식이었습니다. 김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폐기 예정 식품도 회사 자산이며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리팀 직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일단 정직 처분입니다. 추가 논의 후 최종 조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진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로 정직 처분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사장님께서 김진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호야, 정말 미안하다. 본사에서 강하게 나왔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장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최대한 설명해 볼게. 김진호는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사장님도 본사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진호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진호는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편의점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멈추니 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고. 10년 근속을 앞두고 김진호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진호야, 정말 미안해. 사장님은 김진호에게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김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규정을 어겼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너무 가혹한 처사야.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버릴 샌드위치 하나 준 것뿐인데. 김진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을 일한 자리에서 이렇게 떠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버릴 음식을 준 것 때문에. 김진호의 집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아직도 10년 근속 기념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김진호는 달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것을 떼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형, 정말 그런 이유로 해고됐다고? 동생 김민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폐기할 샌드위치 하나 줬다고 해고됐어. 말도 안 돼. 형이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런 이유로 해고하다니.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야? 김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어긴 건 맞아. 내가 잘못한 거지. 형, 버릴 음식 준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야?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잖아. 김민수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의 마음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호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김진호의 성격이었습니다. 김진호의 부모님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호야,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머니. 김진호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 다른 일자리를 찾을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이니까 잘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김진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일자리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김진우는 이력서를 여러 곳에 제출했지만 대부분 소식이 없었습니다. 몇 군데에서 면접 기회를 얻었지만 해고 사유를 물었을 때 정직하게 대답하자 더 이상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왜 이전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나요? 면접관의 질문에 김진우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폐기 예정 식품을 규정 외로 처리해서 해고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김진우의 원칙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진우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집세를 낼 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김진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일 했는데 왜 이런 대가를 받아야 하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김진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김진호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던 그 습관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김진호가 무심코 예전 일하던 편의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이 김진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진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알림음에 김진호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진호야, 이거 너 맞냐? 친구가 보낸 메시지와 함께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의아한 마음으로 링크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폐기될 샌드위치 하나 나눠줬다고 해고된 편의점 직원 이야기. 게시물에는 김진호가 노숙자에게 샌드위치를 주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편의점에 CCTV 영상을 유출한 것입니다. 김진호는 놀라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선행이 처벌받는 사회. 이게 맞습니까? 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회사는 불매해야 합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김진호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진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일이 이렇게 알려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로 그리고 소셜 미디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김진호의 이야기에 분노했고 편의점 본사에 항해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김진호 씨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갔고 하루 만에 수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진호 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언론사들도 김진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 김진호는 모든 연락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식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김진호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유명 방송인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김진호의 이야기를 다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려질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것이 왜 잘못이 되는 겁니까?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 아닐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김진호의 편에 섰고 편의점 본사를 비난했습니다. 본사는 초기에는 회사 규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재검토 중이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편의점 본사는 이런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진호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에 서주는 것에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진호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싸워. 동생 김민수가 김진호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을 지지하고 있어. 이건 형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김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라는 의문이 왜 좋은 일이 처벌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김진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만에 전국적인 논쟁이 되었죠.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김진호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김진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김진호는 한 방송국에 전화했습니다. 방송사 측은 즉시 김진호의 집으로 취재진을 보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김진호는 긴장했지만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단지 배고픈 사람에게 버릴 음식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우리 사회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건가요? 김진호의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여론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기본 가치가 있습니다. 김진호 씨의 행동은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 장려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편의점 본사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죠. 당사는 김진호 씨의 해고 결정을 철회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폐기 예정 식품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편의점 사장님이었습니다. 진호야, 좋은 소식이야. 본사에서 해고 결정을 철회했어. 당장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어.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지만 김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호의 대답에 사장님은 당황했습니다. 뭐, 생각은 무슨? 아, 그래. 너도 마음이 상했겠구나. 하지만 진호야, 우리 본사에서 억지로 한 거였어. 난 몰랐어. 다시 돌아와. 예전처럼. 김진호는 이해했습니다. 사장님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김진호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양심은 짓밟히고 싶지 않습니다. 김진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표현했습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한순간에 버려졌습니다. 그런 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알았어, 진호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너 같은 직원은 찾기 힘들어. 그날 저녁 김진호는 집 앞 공원에서 혼자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양심에 따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까요? 김진호 씨?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김진호는 돌아보았습니다. 낯선 여성이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따뜻한 나눔 복지재단의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김진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는 걸까요? 모든 언론에서 김진호 씨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진호 씨를 꼭 만나보고 싶어서 연락을 시도했었는데 계속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김진호는 기억해냈습니다. 요즘 너무 많은 전화가 와서 모르는 번호는 대부분 무시했었죠. 죄송합니다. 요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왔어요. 이수진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희 재단은 음식물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김진호 씨처럼 따뜻한 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진호는 명함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재단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버려지는 음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일이에요. 이수진의 눈빛은 열정적이었습니다. 편의점, 식당, 베이커리 등과 협력해서 당일 판매되지 않은 음식을 수거하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버려지는 음식 대신 나눠주는 음식. 김진호는 이수진의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 말에서 무언가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해고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버려질 음식을 나눠주었다는 이유로. 이수진은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일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동시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두 문제를 연결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김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매일 버려지는 음식들을 보며 안타까워했었으니까요. 어떤 일을 하면 되나요? 우선은 저희 지역 담당자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지역의 편의점, 식당 등을 방문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일이죠. 이수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진호 씨는 10년 동안 편의점에서 일하셨으니 업계 시스템을 잘 아실 테고 무엇보다 이 일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시잖아요. 김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의 가치관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버려지는 음식들이 아깝다고 생각했고 그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김진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열정이 빛났습니다. 일주일 후 김진호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나눔재단의 사무실은 작았지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호 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함께 동행할게요. 어떻게 업체들을 설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들은 지역 내 여러 편의점과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을 준다고? 그건 회사 규정에 어긋나는데. 김진호는 그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이유로 해고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기부된 음식물에 대한 세금 혜택도 있고 무엇보다 이런 활동이 가게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수진은 김진호의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네요. 김진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규정을 따르던 사람이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잘 알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진호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 내 30여 개의 편의점과 20여 개의 식당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버려질 음식들이 이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호 씨, 정말 대단해요. 이수진은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성과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김진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저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어느 날 김진호는 지역 내 한 편의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가 10년 동안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진호야, 오랜만이구나. 사장님은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잘 지냈어? 김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왔습니다. 김진호는 사장님에게 따뜻한 나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은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호야,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게. 내가 본사에도 적극 권유해 볼게. 그날 이후 김진호의 프로젝트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본사에서도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국 체인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진호의 이름은 이제 음식 나눔의 아이콘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김진호는 예전에 일하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배를 움켜쥐던 노숙자에게 샌드위치를 건네던 순간,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 혹시 김진호 씨 맞으신가요? 낯선 목소리에 김진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자세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벤치에 앉아있던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만. 김진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네, 그날 밤 김진호 씨가 샌드위치를 주셨죠.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정말 달라지셨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철수는 김진호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 그날 저는 끝내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죠. 회사 부도가 나고 집도 잃고 삶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김진호는 놀란 표정으로 박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그 샌드위치 덕분에 죽으려던 마음을 거뒀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후로 조금씩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박철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임시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작은 회사지만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임대주택도 들어갔고요. 박철수는 김진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진호 씨 때문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김진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박철수는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 보였습니다. 김진호 씨 기사도 봤어요. 해고당하셨다가 지금은 따뜻한 나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진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박철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회사에서 따뜻한 나눔 프로젝트에 후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김진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따뜻한 나눔 프로젝트는 더욱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박철수의 도움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은 줄어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김진호는 이제 자신의 길을 확실히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편의점에서 일했던 시간, 그리고 해고되었던 경험,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은 때론 억울할 수 있지만 결국 누군가를 살린다는 걸. 김진호는 이 말을 자신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진호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버릴 샌드위치 하나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제 인생을 바꿨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꿨습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진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편의점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 그리고 한 번의 용기 있는 선택, 그것이 김진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김진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진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 그것은 어딘가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을.